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오늘 리뷰는 그랜드 세이코입니다. 드디어 그랜드 세이코네요. 드디어라는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그랜드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세이코만 하고 그랜드를 하니까. 가슴이 그랜드해지나요? 그랜드 세이코가 세이코에서 그 최상위 라인업이었는데 이제 그랜드 세이코로 완전히 분리시켰죠. 그랜드 세이코는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팔리고 있었는데 리먼 사태 때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판매를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세이코 하위의 컬렉션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랜드 세이코도 라인업을 이제 갖추게 되었는데 엘레강스, 헤리티지, 스포츠. 일본에서는 마스터피스라고 해서 귀금속, 플래티넘 같은 소재로 만든 모델들이 있는데 마스터피스는 그냥 예외로 둡시다. 그냥 특별한 모델을 만드는 라인업이라서 정규 라인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엘레강스는 복각 위주, 헤리티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랜드 세이코, 스포츠는 말 그대로 스포츠워치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크게 셋을 구분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12시 방향의 로고는 세이코로 들어가 있었고 6시 방향의 그랜드 세이코라고 적혀져 있던 게 요즘에는 그랜드 세이코가 로고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GS 뒤에 숫자 쓰고 싶어지. 그래서 로고의 위치가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바뀐 시점에 라인업도 좀 구체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모델은 헤리티지 쿼츠 SB GP014. 네. 제가 그랜드 세이코 박스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겉 박스를 이렇게 열면 종이에다 싸져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바스락거리는 에어프라이어 종이 호일. 빳빳한 종이인데 되게 튼튼한 느낌? 물 좀 묻어도 찢어질 것 같지 않고. 고급스러운 패턴도 들어가 있고 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성을 다해 담았다. 일본식 한지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종이가 없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탈탈 털어야 되는데 불안하죠. 시계가 있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리프트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종이가 약하면 리프트를 못하는 거잖아요. 좀 독특한 방식이긴 해요. 대체로 보면 스위스 시계들은 보면은 이 앞쪽에 있는 종이가 이렇게 앞으로 열리잖아요. 얘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종이를 이렇게 리프트해서 꺼내야 돼요. 까먹고 이거를 안 끼워 넣으면 탈탈 털어야 되는. 작은 소망이라면 이쪽도 좀 해주셨으면 조금 불안해요. 한번 꺼내면 다음부터는 꺼내지 말아라. 그런데 세이코는 이거 없으면 중고가격 떨어질 것 같아요. 열면 안쪽에는 이렇게 보증서와 되게 큰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개런티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쇼오쇼. 아는 척 했는데 모른다? 아, 오랜만에 보셔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왜 있을까요? 먹지. 일본은 아직도 좀 쓰거든요 이거. 이걸 찢어서 주는 거예요? 네, 서비스 센터 카피, 리테일러 카피, 커스터머 카피 이렇게 되고. 진짜 옛날 방식이네. 방식이네. 요즘 분들은 먹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나 있으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요즘 너무 이렇게 플라스틱 카드나 전자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인간미가 없어졌는데 이거 보니까는 되게 사고 싶어졌어요. 설명서입니다. 9층. 9F 칼리버 이거. 한국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폐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엔 딴 거 샀지만 이번에는 우리 거 샀어. 회사라고 쓰는 거는 진짜 일본어인데. 저희 아버지 때 쓰시던. 사용하시기 전에 이 설명서를 잘 읽으시고 바르게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객에게 권유해. 스트레스 감정하고 확실히 달라. 읽어보면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다 읽고 끝내자. 그냥 일단 웃겨. 어차피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들 시계 때문에 보는 사람 없잖아요. 다른 소매업자에게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소매업자들은 서비스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안 해준다라고. 꽤 길어요. 상품 설명에 관한 이야기가 수십 페이지가 됩니다. 종이는 아니에요. 인조가죽 같죠? 네, 중간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딱 열면 부직포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걸 딱 떼면 바로 시계가 드디어 나옵니다. 시계를 이렇게 꺼내봐. 이게 접혀져 있는데 이게 접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 시계 닦는 선인가요? 이렇게 쓰는 건가? 이렇게 쓰는 건가? 첫 느낌은 되게 시계가 진지해요. 내가 가진 거를 다 그냥 수면 아래로 숨기고 시, 분, 초 날짜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엄청 반짝거려요. 케이스의 마감도 면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케이스 지름이 40mm, 두께가 10.6mm,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다이얼 색상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블랙인 줄 알았어요. 살짝 이 각도를 눕혀보면은 고급스러운 블루 다이얼이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의 인덱스가 조금 더 넓게 되어 있고요. 모든 인덱스는 표면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5면 이상의 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핸즈를 쓰고 있지만 엣지 부분이 전부 다 피니싱이 되어 있어서 눈에 띄게 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인덱스 부분에서 약간의 이렇게 벗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눈금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인덱스와 초침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덱스의 형태는 그랜드 세이코 스타일이라고 하는 다면 처리한 그런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면을 굉장히 여러 개로 처리를 한 다음에 피니싱을 정성 들여서 했기 때문에 도드라지지 않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디테일을 보면은 굉장히 정성스레 만든 것이 티가 납니다. 그리고 10인칭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또 굉장히 날카로워요. 찔리면 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얼 구성을 보면은 게이트 기능을 가진 시계의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인덱스와 핸즈 같은 부분의 피니싱 덕분에 심심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젤은 유광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러그는 브러쉬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엣지 부분은 다시 또 유광으로 처리를 해놓고 여러 면이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계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이코의 폴리싱에는 좀 유명한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라츠 폴리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유광 면을 만드는 폴리싱을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라트라고 알고 있어요. 스위스의 공작기계 회사의 이름인데 세이코에 있는 폴리싱 기계가 살라즈라는 회사의 기계였던 것이고 일본식 발음으로 바뀐 자라츠 폴리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스토리이고, 유럽 쪽에 있는 시계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싱하는 기계 회전을 하면 측면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잘라츠 폴리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멸된다고요. 수평이 맞지 않으면 폴리싱 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유럽 쪽에서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쓰고 있는데 위험성이 큰 대신 결과물이 조금 더 왜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의 폴리싱입니다. 3연 브레이슬릿인데 정말 그냥 깔끔해요. 엣지에 유광이 들어가 있고 옆면은 전체가 다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버클은 그랜드 세이코의 로고가 있는 부분을 눌러서 당기면 버클 모양이 됩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시계인 것 같아요. 쿼츠여서 조작할 일도 없고 일단 와인딩 할 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심심하긴 한데 이런 심플함의 극에 있는 시계들이 되게 오래가요. 이런 시계 하나 갖고 싶었어요. 하니까 이게 사자인가요? 그랜드 세이코의 심벌. 근데 사자가 혀를 낼름하고 있습니다. 나 혀 내밀면 또 캡처 당할 것 같아서 혀는 내밀지 않도록 하고요. 크라운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돌려도 반응 없죠. 근데 사각. 네, 입으로 와인딩하지 말고요. 한 칸을 뽑으면 시침이 움직여요. 시침 단독 조정을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갔을 때 빠르게 현지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시침만 따로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데 유리하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멈추지 않고 러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핵 그죠? 기능하고 좀 배치되는 개념이라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가장 처음에 시간을 맞출 때는 핵이 있는 게 좋지만 그 이후에는 쿼츠이다 보니까 멈출 일도 없고 정확하다 보니까 오차를 조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바꾸면 된다. 그 개념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훌륭하다. 날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침을 계속 돌려서 날짜를 바꿔주면 됩니다. 크라운을 2단으로 뽑으면 이제 초침이 멈추는 핵 기능이 있고 분침을 돌려서 역시 시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9F 캘리버의 날짜는 12시에서 12시 5분 안에 바뀌도록 설계가 되어 있대요. 일률적으로 정확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설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이코의 쿼츠 무브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이코 쿼츠 무브먼트의 정점이 이제 그랜드 세이코가 탑재한 캘리버 9F인 것이고 1년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입니다. 하루의 오차가 아니라 1년 오차, 1년의 오차가 10초. 한 달의 오차가 1초 날까 말까. 세이코 무브먼트들 중에서 이제 넘버링이 들어가는데 9자의 넘버링이 들어가면은 탑티어의 무브먼트라고 알고 있어요. 그랜드 세이코에서 사용하는 무브먼트가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숫자 9로 시작하죠. 그래서 기계식은 9S, 스프링 드라이브는 9R, 쿼츠는 9F. 이 모델은 케이스백이 닫혀 있어서 무브먼트를 볼 수 없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쿼츠 무브먼트인데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슈퍼 쉴드 캐빈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쿼츠 무브먼트는 이제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브먼트는 방진 쉴드를 가지고 있어서 배터리와 코일 부분을 제외하면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죠.
정확성으로 사실은 이제 9F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있어요. 코치 무브먼트인데 레귤레이터 부분이 또 이렇게 따로 그려져 있습니다. 코츠인데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다른 코치들도 레귤레이터가 있긴 한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확실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부분이 아주 따로 떼어져 있고, 이제 코치 무브먼트는 기계식 무브먼트에 비해서 토크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바늘이 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요. 넓고 구동을 하기 위해 조금 버거울 수 있다 보니까 트윈 펄스 모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1초가 표시되는데 육안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가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알고 보면은 따닥인가요? 네, 따닥으로. 따닥? 네, 요거를 이용을 하면서 배터리 소모량도 줄이게 되는 거죠. 손목시계 코츠 무브먼트 중에서는 가장 진보되어 있는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GPS를 이용을 해서 시간 보정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제외한다면 쿼츠 무브먼트에서는 가장 정확한, 또 가장 고급의 무브먼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쿼츠는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무브먼트잖아요. 시계의 목적성에 굉장히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시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시계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 시계다라고 하니까 더 이 시계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샀으면 좋겠어요. 케이스백 열어보고 싶어. 제발 사라. 한번 뜯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 손목에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고위 공무원 같지 않나요? 일본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에 나오는 악역 같습니다. 악역은 보통 이런 그 정갈한 시계보다는 좀 화려한 시계를 찾아. 거기는 그 은행이 그 드라마의 무대이다 보니까 좀 정갈한 게 어울려요.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그분 연기를 잘해요. 러그 투 러그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재는 거는 책에 다 나오고 있어서 러그 투 러그는 41.8 정도. 그밖에 안 넣는다고요? 제가 46.8. 40대에 들어온 딕통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안구 나이 46.8.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그랜드 세이코 헤리티지 SBGP013을 살펴봤는데, 궁극의 쿼츠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죠. 9F 칼리버를 탑재한 모델이다 보니까 그 시계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그랜드 세이코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성과 함께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와닿고, 그 이외에는 이제 그 그랜드 세이코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디테일이나 케이스 피니싱 부분이 돋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화려하지 않는 외모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갈한 디자인에 시계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하지만 테크닉은 최상급의 쿼츠 무브먼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쿼츠이다 보니까 가격이 매력적이 355만원. 그 금액 정도로 이 다이얼과 핸즈 인덱스의 피니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죠. 그랜드 세이코의 기계식 모델로 살려다 보면 가격이 또 거의 2배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모델이 가진 매력은 가격적인 접근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구매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지. 세이코 쪽에서 연락이 오면 진행할 예정. 연락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